그래서 현대차는 단기 고점을 찍었고 지금 나오는 자리에서 악재가 나온 것은 참 늘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 악재의 흐름에서 현대차를 던지기보다는 다시 대응을 잘 하셨든 못하셨든 간에 추가 매수로 이거를 넘어가셔야 되지 이거를 무서워가지고 이거 자르기보다는 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악재가 나오는 것은 좀 반대 심리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낫다. 결국엔 그게 뭐 얼만큼의 손실을 보이고 어떻게 손해를 배상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걸 또 잘 합의가 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현대차는 저점 매수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기술적 분석이 좋은 기분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053번님 저의 인간 지표는 강흥보 센터장입니다. 입고 오신 색깔, 옷 색깔이 지표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자 주제가 인간 지표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데 옷 색깔이 지표다. 네. 자, 여러분 보는 라디오나 유튜브로 오시는 분 강보 센터장이 오늘은 새빨간 양봉을 의미하는 지금 셔츠를 반팔 티를 입고 오셨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빨강인가요? 아니면은 일단 아침에 현재 구간에서 뭐 저점에서 반등이 일단 130포인트 정도 올라왔고 여기서 흔든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블랙을 갈아입고 뭐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블랙은 그래도 의미 있는 구간인 8월 선까지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는 계속해서 레드 계열로 해서 베어마켓에서 랠리가 일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구장창 하락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2550포인트 2680은 먼저 나온 건 사실이고 2670, 80에서는 저항을 받았고 내려오다가 신용 반대 매매로 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되게 중요한 2450 부분에서 언더슈팅이 나오고 2450을 향하는 과정에서 오늘 또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차트를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코스피 좀 이따 하겠지만은 2306 장중에 만났던 맞습니다. 것이 일단은 요 시즌에 분기별 단기 바닥으로는 확정이다. 단기 바닥은 저도 확률이 상당히 높은 바닥이다. 외바닥은 확실히 찍었다. 또 표현하자면 가바닥은 확실히 찍었다. 진 바닥 여부는 또 지나고 나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는 뭐 이따가 코스피 지수 좀 말씀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무시무시했었죠. 3만이 깨지면서 29,600대까지 왔었다가 쭉쭉쭉 뻗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요 라인이 32,000은 또 못 넘으면서 한 31,900 여기에서 다시 맞고 지금 39,900대입니다. 이러니까 또 떨리죠. 다시 3만 깨러 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다우부터 갈까요? 일단 다우산업지수는 뭐 제가 언급드렸던 걸 소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31,500은 살릴 것이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31,500에서 31,885포인트, 31,9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고 어저께 1.56% 오늘 새벽에 마감한 다우지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하락이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추세 하락이냐? 전 바닥 따지기에서 이제 횡보 박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은 가고 좀 시장을 좀 흔들면서 좀 엇박자를 유도하는 그런 흐름 이후에 다시 다우지수는 저번 주에 언급드렸던 32,500을 넘어서는 흐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언급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2월 24일 저점 자리인 32,272포인트 이 구간이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미국 증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학개미 분들은 저점에서 31,500 부분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익절 관리를 좀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지금 다시 이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다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사실 우리가 투자 시장에 이런 시장에서는 한 1, 2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매일 또 매주마다 제가 또 언급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네네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월 24일 저점 자리인 32,272포인트를 향하는 흐름과 그리고 또 반대죠.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자리는 5월 20일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3635포인트 5월 20일 날 3635포인트 이 자리를 순간적으로 훼손해도 상관없는데 하루 이틀 거래일 만에 다시 올린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횡보 이후에 다시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AI를 시켜가지고 네. 제 HTS는 제가 추세선을 긋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 AI의 이 추세선에 따르면 여기 네. 3633이 네. 위험하다. 맞습니다. 네, 네. 여기 3633을 깨면 네. 다시 쌍바닥을 확인하는 네. 부분이나 아니면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에 의해서 뭐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또 그거를 또 재탕 삼탕해서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그렇다면 결국은 내일 밤이네요. 네. 5월 PC 네. 개인 소비 지출 이 물가가 나오고 이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재료전 측면에서 한번 좀 진검승부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도 그 지표의 우려감으로 좀 내려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지표로 인해서 만약에 내려오면 증시가 내려오면 밑꼬리 달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선 3633, 3630, 630 요 선은 안 깼으면 네. 안 깨고 버텨준다면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요 라인 32,000 네. 한 500? 맞습니다. 요 선까지 한번 32,500 트라이. 2월 네. 24일 선 정도 네. 32,200에서 500까지 네.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올라가면 국내 코스피 지수는 2,500 그걸 위로 올리는 흐름도 좀 예상이 돼서 예.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다우 이렇게 정리하도록 네. 하고요. 네. 나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도 일단 제가 목표했었던 구간이 11,500포인트를 향해서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고점 자리가 11,677포인트로 슈팅이 나왔고 네. 그 전에 고점 자리 2022년 4월 초부터 2022년 6월 달부터 연결되는 추세 라인에 네. 저항에 정확히 부딪혀서 어저께 오늘 새벽에 마감한 2.98%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통 나스닥 지수가 3% 가까이 하락하면 국내 증시도 한 2% 이상의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국내 코스피 지수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적으로 중요 구간이 2,370, 80 사이를 좀 지지해 보려고 폼을 잡고 있다. 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다우 지수는 밑으로 레인지가 좀 여유가 있는데 나스닥은 폭이 좀 짧습니다. 네. 그래서 11,035포인트가 기술적으로 좀 지지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5월 20일. 네. 근데 바로 이제 밑으로 고개만 밑으로 하면 내려올 수 있는 자리라 여기 구간에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언더슈팅은 나올 수 있지만 5월 20일 저점 자리를 깼다가 다시 올라오면 다시 다우지수랑 횡보하다가 네. 확실히 지금 성장주에 집중돼 있는 나스닥 지수는 다우지수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나스닥이 훨씬 위험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스닥은 재료도 뭐 네.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훨씬 오히려 가치주 쪽이 더 난 건가요? 최근에 이런 지금 현재 흐름이라면?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고 또 이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차트를 분석하면 예. 어저께 11,500 지수로 올라올 때 이미 고점 단기 고점 신호가 일부 나왔고 네. 거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오기보다는 횡보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기 때문에 네. 나스닥 여기서 너무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고 분할 매수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네. 오늘 하루 만에 분할 매수가 아니라 한 거래일 한 5거래일에서 좀 보수적이신 분은 한 10거래일 정도 분할 매수 하다 보면 네. 분할 매수 하다 보면 다시 반등이 올라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을 좀 보면은요. 차트적으로 언제까지 좀 가면 좀 이게 네. 확인이 될까요? 한 7월 둘째 주 요 정도면은 좀 패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2022년 4월이
예전 그러니까 직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고점 구간이라 볼 수 있는 14,500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거래 개월수로 보면 2달하고 지금 거의 이제 6월 달이 다 끝나갔으니까 3개월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달 반 정도는 지켜봐야 시장 방향성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결국엔 7월 둘째 주 넘어가는 옵션 만기일이 넘어가야 우리 나스닥 지수가 그 구간에서 12,500에서 13,000 사이까지 살리면 그래도 오케이. 다시 또 하락하더라도 우리 나스닥에 투자하신 분이나 국내 증시에 투자하신 분도 어느 정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숨도 많이 고르죠. 이렇게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텐데 좀 뭐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왜 안 올라가 한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패턴상으로 보면은 4월 달부터 지금 7월 이제 바로 초읽기인데 좀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 다지기도 이게 굉장히 많이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가격 조정이 길면 추세도 그러니까 가두리 밑에 바닥에서 횡보도 그만큼의 절반 내려온 거에 절반 기간은 또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해 종합 살짝 좀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 제가 3,400을 향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자주 미디어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3,400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제 중국도 그동안에 글로벌 증시를 좀 받쳐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했었는데 중국 증시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에 대한 사인이 좀 보여서 이 부분도 조금 그렇다고 해서 중국 증시는 추세로 다시 내려오다기보다는 3,300 테스트를 향해서 눌렸다가 다시 3,600을 향하는 또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국 증시에도 또 집중해 하면서 좀 여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참고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 폭락이 아니다라는 쪽에서는 이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상당히 좀 희망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먼저 바닥을 찍었고 이 분위기를 먼저 치솟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중국 전기차 ETF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 올라왔는데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30-40% 수익을 냈다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서 이제 틈새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제 상해 종합지수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요. 뭐 떨어져도 한 3,340 요 정도 떨어지면서 갈 때 우리도 바닥 다지기를 하고 맞습니다. 상해 오를 때 우리도 오르고 뉴욕도 오르고 뭐 이런 어떤 희망을 정확히 희망을 어때요? 이 희망 어때요? 소장님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시황 전문가로 이제 발돋움하고 계시는데 정확히 저도 그렇게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모든 우주의 에너지가 모여서 응축해서 쭉 뽑아오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기다리자 하셨던 분들도 야 이거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하는 분위기에서 올라타면서 약간 슈팅이 나오고 거기가 또 이제 가을 겨울에 언젠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걸 기대하면서 중국 증시를 바로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로 와야 되는데 어제까지는 참 좋았었는데 오늘은 수급도 그렇고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현대차, 기아차 재료도 그렇고요. 또 딱 이런 날에 어떻게 그런 게 나오는지. 자, 코스피 볼까요? 자, 코스피 지수는 일단 2,306포인트 저점에서 2,410포인트를 고점으로 좀 기술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2,422포인트까지 약 10포인트 정도의 오버슈팅이 일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종가를 딱 보고 2,422까지 이렇게 땡기는 것을 보고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전 3,316포인트가 벌써 너무 좀 오래된 고점인데요. 그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최근 저점 2,306포인트까지 내려온 게 245거래일 동안 하락했습니다. 그걸 나누기 2를 하면 122거래일 동안에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횡보를 할 것이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그렇게 되면은 연말까지 넘어가고 내년 초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122거래일에서 절반으로 나눈 61거래일에서 좀 약간 기간을 좀 단축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했을 때 기술적으로 일단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2,550 그다음에 2,610포인트 2,607, 80 그다음에 제가 희망하고 있는 자리가 예전에는 2,800대를 좀 기대했는데 언더슈팅해서 레인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트는 그냥 받아들여야죠. 맞습니다. 그대로 네. 받아들여서 2,740포인트를 기대하면서 보고 있다. 네. 이거는 약간 희망적인 섞인 것도 좀 포함이 된 부분이라 현실적인 구간은 이제 2,670포인트 정도를 올라서고 나서 2,740을 갈지 못 갈지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마찬가지로 뭐 환율 뭐 이런 재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저 2,300이 또 깨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두려움이 현재 네. 가장 큰 것 같아요, 시장에는. 그러니까 바닥이다 아니다 또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어떻게 메인 아이디어를 뭘로 잡아야 될까요? 일단 메인 아이디어는 지금 코스피 지수 지금 메인 아이디어 말씀드리기 전에 환율 방금 짚어주셨었는데 네네. 환율이 사실 미스터 마켓은 뭐 소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이 환치기를 가지고 그런 큰 거대한 자본을 만든 게 미스터 마켓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차트를 바라보시면서 시장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일단 1,300원짜리를 슈팅을 했고 다시 1,280원 정도까지 내려왔지만 안정적으로 좀 보려면 1,250원 근처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은 원달러 환율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강한 모습이고 그러나 다시 1,300원을 막 강하게 올라가서 추세로 막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북한의 지정학 리스크만 터지지 않는다면 근데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뭔가 이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또 북한 지정학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 모락모락 좀 피어나오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 차트는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수는 여기서 당장 밑으로 2,306을 다 깨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원달러 환율은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1,260원을 테스트하는. 그건 뭐 우리가 원하는 바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되면은 네. 지수는 다시 2,450에서 2,500 근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라 일단 원달러 환율은 지금 버퍼가 좀 생겼지만 지금 4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1,300원 찍고 4거래 하락했고 그래서 뭐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면 원달러 환율의 이제 위치는 또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요일 자리에 제가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아직 일주일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금요일 전에 다시 이번 저점 자리였죠. 최근 6월 27일 저점 1,280원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금요일 날 나왔다. 그러면 다시 지수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1,260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환율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이제 1,300원까지 올라가긴 좀 어려워져 버리거든요. 그럼 1,280원을 저항으로 해서 다시 레인지를 밑으로 내려놓고 횡보하다가 다시 1,250원을 도전하는 흐름까지 보고 근데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환율이 내려와 준다면 네.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개선될 것 같네요. 상당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게 제가 역외 환율 차트를 분봉으로 방송 오기 전에 240분봉에서 분봉으로 다 쪼개면서 조금 일단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분석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바로 이어서 좀 중요 라인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 많은 미디어 통해서 제가 2,400을 넘어서는 흐름은 나올 것이다. 그러나 2,372포인트와 2,385포인트는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20일 날 저점 자리가 2,372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날 저점 자리가 2,385포인트인데 이 6월 20, 6월 21일 날 이 캔들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캔들의 저점 구간에서 그 다음날 못 버티면서 신용 반대 매매가 6월 20일 날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거를 살렸다가 2,410을 살렸다가 지금 다시 2,370 6월 20, 21일 날 라인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현대차 악재가 갑자기 터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우르르 좀 무너지고 있는 모습에 이 지수 라인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다시 이 6월 23일 저점 2,306과 6월 28일 고점 2,422를 반으로 나누면 바로 2,364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364포인트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봤을 때 2,364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다시 2,420, 2,450을 향하는 흐름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360을 이탈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전저점을 확인하기보다는 횡보해서 다시 모멘텀을 기다리는 그런 오히려? 분위기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좌 관리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선은 요 2,490, 2,500 여기만 좀 제쳐주면
또 상당히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희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종목 두 개를 짧게라도 봐야 될 게 네. 현대차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삼성전자 보고 현대차 보고 그렇게 하죠. 네. 삼성전자부터 갈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일단 외바닥이 나왔고요. 다시 반등이 6만 원을 찍지 못했지만 59,900원까지 그래도 의미 있는 시장이 공포감을 줬었던 자리까지는 일단 다시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바닥 따지기 이후에 다시 6만 1,000원 정도는 먼저 올라가고 다시 그다음 레인지가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생각하고 여기서 잘라서 다른 종목으로 가다 보면은 네. 꼭 엇박자가 납니다. 삼성전자 그때는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뭐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 종목이 생기셨다면 절반 정도만 자르시고 가시는 게 맞지 이걸 다 자르고 가시면 보면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란 게 주도주가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장이 나올 때 그렇죠. 삼성전자의 지금 모습으로는 뭐 58,000원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게 옆으로 기고 났습니다. 얘가 리더는 아닐 수가 아니죠. 있어서 네. 그 다음 리더로 많이 생각한 게 차의 현대차인데 네. 현대차 한번 봐주세요. 지금 네. 오늘 바로 이 엄청난 악재를 지금 네. 맞았단 말이죠. 일단 현대차는 뭐 17만 5천 원 이하권에서는 분할 매수를 공략하셔도 수익이 네. 날 수 있다. 조언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저께 이미 전고 근처까지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전고 이런 약세 흐름에서는 전고 구간에서는 저항이 이런 악재가 나오기 전에도 기술적으로 무조건 청산해야 될 자리고 예. 그래서 현대차는 단기 고점을 찍었고 지금 나오는 자리에서 악재가 나온 것은 참 늘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 악재의 흐름에서 현대차를 던지기보다는 다시 대응을 잘 하셨든 못하셨든 간에 추가 매수로 이거를 넘어가셔야 되지 이거를 무서워가지고 이거 자르기보다는 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악재가 나오는 것은 좀 반대 심리로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낫다. 결국엔 그게 뭐 얼만큼의 손실을 보이고 어떻게 손해를 배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걸 또 잘 합의가 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현대차는 저점 매수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무서우신 분들은 네. 현대차를 16만 8천 원이 저점 자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내가 한 뭐 2주씩 사겠다, 3주씩 사겠다 하다가 저점을 이탈하면 매수하던 걸 멈추시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한 주씩 사시고 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식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너무 이렇게 어렵죠. 바라보고 있으면 네. 241선이죠. 여기 네, 뭐 그렇습니다. 19만 원은 그냥 네. 갈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어제까지 했는데 오늘 네. 또 이런 압수수색 재료가 나올지 네. 누가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그러니까 20만 원까지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새롭게 뭐 반등장의 리딩이 필요하다면 네. 강보센터장께서는 자동차 업종 맞습니다. 보고 네. 계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트렌드 강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